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혜은 씨가 엑스룸을 갔다 와서 규민 씨랑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혜은 씨가 규민 씨와 재회를 하려면 어떤 전략이 좋을까 그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어쨌건 엑스룸이 열린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X의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혜은 씨는 뭐 당연히 가고 싶겠죠. 근데 읽자마자 규민 씨가 앞에 있었는데 나 안 해 이렇게 나는 엑스룸 갈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혜은 씨는 나한테 마음이 없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규민 씨가 실제로 안 가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규민 씨가 생각보다 더 멋진 구석이 있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멋지냐면 일단 안 간다고 한 것 자체가 멋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일관된 자세야. 그러니까 내가 어쨌건 나연 씨한테 마음이 있다면 이건 나중에 나연 씨가 마음이 흔들리는 때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순간순간 막 뭔가를 바꾸는 사람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멋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은 그럴 수도 있었어. 규민 씨가 혜은 씨에 대해서 완전히 미련이 없던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오랜 시간을 함께 했었고, 그러니까 궁금할 수 있지. 이때 안 보면 또 언제 보겠나. 물론 뭐 방송을 통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궁금하잖아요. 근데 어쨌건 안 갔어. 그러니까 자기 말을 지킨 거지. 예를 들어서 이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지연이나 희두 같은 경우에는 안 간다고 해놓고 갔단 말이야. 실은 그게 나는 평범한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봐요. 그냥 눈앞의 사람한테는 일단 눈치가 보이니까, 그리고 내가 뭐 X를 사랑해서 가는 건 아니니까라고 또 생각을 하니까 그냥 안 간다고 말은 하면서도 또 궁금하니까 가보는, 이게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의 선택인데, 규민 씨는 뭐 그만큼 혜은 씨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규민 씨가 행동하는 것에 비해서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규민 씨는 그걸로 인해서 혜은을 흔들고 싶지도 않고 나연 씨에게 뭔가 실망을 주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이 지수와 나연 씨 그 사이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나연 씨가 마음에 드는 그 순간부터 지수 씨가 오해할 만한 행동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혜은 씨랑 베란다에서 그 규민이라고 하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가서 나연 씨랑 얘기를 하고 와. 규민 씨가 만약 어장을 치고 싶었다면 그때 지수 씨한테 갔어야 돼. 왜냐면 어차피 나연 씨한테 문자를 보냈거든. 그러면 지수 씨한테 갔어야지. 왜냐면 지수 씨한테 내가 너한테 오늘 문자 안 보낸 건 이러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었던 거고. 제가 물론 그렇게 말하는 건 좀 구차하지만 어쨌건 그 시점부터는 나연 씨한테 계속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규민 씨가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고 멋진 구석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계속 받아요. 그래서 혜은 씨는 엑스룸에 들어갑니다. 이 두 사람이야 워낙 오래 만났던 사람이니까 엑스룸이 꽉 찼더라고요. 이게 이 꽉 차고 이 다음인가 바로 데뷔되게 태희와 지연 씨 방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데뷔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방은 꽉 차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규민 씨가 저런 추억거리를 안 버린 게 되게 많은 거지. 군대 때 이런 편지라던가 아니면 어떤 선물 받은 옷, 그런 것들을 다 안 버리고 간직하고 있었더라고요. 뭘 하든지 응원하는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혜은 씨가 굉장히 발랄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 기복이 좀 있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규민 씨가 중심을 잘 잡아주는 면이 있었겠죠. 이 장면을 내가 그 주에 다루지 않은 게 이 장면이 너무 감정을 건드리더라고요. 너무 슬프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그 주에 다루면 객관적으로 이거를 분석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이게 좀 지났어요. 지나고 이제야 다루는 거야. 물론 앞부분에 인물 분석부터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부터 한 것도 있지만 이 장면은 그 주에 다루기조차 되게 힘들었었어. 너무 애절하더라고. 추억이 담긴 것들, 그리고 슬퍼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분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가지고 좀 시간을 뒀고, 어쨌건 이제 벅차게 행복했지만 슬픈 메시지들도 담겨져 있더라고요. 너도 똑같은 사람 만나. 이 말은 규민 씨가 혜은 씨한테 한 말이겠죠. 뭔가 규민 씨 성격에 혜은 씨가 한 독서를 뭐 인터뷰 때 말하진 않았을 것 같아서 혜은 씨 입장에서는 뭐 서운하고 상처가 됐으니까 저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규민 씨가 저 말을 했을 때는 규민 씨 입장에서는 되게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감당했던 요소들이 있겠지. 근데 누군가는 그게 혜은 씨의 매력으로 느껴졌을 그런 포인트들, 그게 이제 숙소 생활을 할 때 혜은 씨는 너무 이제 애절하다 보니까 그 한 면만 보여지는 그런 면이 있지만, 실제로의 혜은 씨는 원래는 좀 기복이 있고 좀 남 눈치 안 보고 즐겁게 사는,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고집이 있는 그런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그런 게 규민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지만 사랑의 힘으로 버텨왔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는 생각을 했었던 시점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별을 하고 이제 붙이지 못한 마지막 편지, 규민 씨를 붙잡으려고 꽉 채워 쓴 편지를 썼네요.
21살 때 20살 때 놀고 그랬던 것을 나는 이제 못 해봐서 그런 게 좀 궁금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 장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부분은 뭐 자세히 다루진 않을게요. 그리고 규민 씨가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충분히 더 나쁘게 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쁘게까지는 아니어도 더 자기가 유리하게 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 어렸을 때는 내 사람만 보는 사람이었다면 소홀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내가 좀 혜은이한테 맞지 않겠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애매한 표현인 건 사실이야. 원래 규민 씨가 약간 표현 자체를 조금 애매하게 하는 면이 있죠. 그리고 원래 이렇게 논쟁 같은 거를 싫어하고 좀 회피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 말은 소홀하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건 실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래서 내가 좀 맞지 않겠다, 이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맞지 않아졌다라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말해요. 혜은이 씨가 전혀 잘못이 없단 말이야. 근데 혜은 씨는 저 부분을 이렇게 묘사해요. 제가 좀 더 놀고 싶고 연락도 안 하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나가고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혜은 씨는 규민 씨랑 가족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의 인생의 즐거움을 또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못 해본 거가 궁금해서 하는 거지만, 근데 규민 씨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 혜은이가 저러지?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혜은 씨도 예전에는 규민이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어. 혜은 씨의 10대 시절은 생각보다 좀 외로웠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혜은 씨는 좀 약간 뭐랄까 남다른 면이 있잖아요. 그게 성인이 되고 보면 그냥 각자의 특색으로 충분해, 괜찮아. 근데 청소년기에는 그런 남다른 면이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케이스가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 만난 규민이는 나의 이런 특별한 면을 모든 걸 다 이해해주는 이 사람밖에 없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독돼 있는, 그래서 중독되면서도 이 사람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자기 자신도 중독됐다는 걸 잘 몰랐겠지. 근데 어쨌건 그런데 어느 순간 남들이 해본다 호기심, 그래서 주변에서도 막 푸시를 했겠지. 야 뭐야 너 그렇게 연애만 하고 군대만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뭐 평생 남들이 해본 거 못 해보고 그렇게 살 거야? 뭐 이런, 예를 들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세상이 아니야. 내가 있던 그 10대에 외로웠던 세상이 아닌 거지. 뭐 다른 이성들도 나를 너무 좋대. 물론 막 호감을 표시한다기보다는 환영해. 내가 환영받는 존재야.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던 거지. 그거를 느꼈던 거야. 물론 근데 그 환영은 허상일 수 있어. 근데 10대에 날 외롭게 했던 세상, 규민이를 만나서 규민이밖에 없었던 세상.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네? 물론 그건 착각이었지. 나중에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혜은 씨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스킬도 생기고 예전보다 눈치도 훨씬 빨라지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을 테니까 더 그게 또 수월해지긴 면도 있겠지만, 어쨌건 10대에 봤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달랐을 거야. 그러니까 재밌지. 근데 막상 규민이랑 헤어진다고 생각하거나 헤어진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나를 외롭게 해주지 않았고 나의 특별함을 이해해줬던 건 그래도 규민이밖에 없었던 거야. 남들은 나를 이해해주는 척 하지만 진짜로 나의 특별함을 보면 감당 못한다고 하거나 부담스러워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만날 때는 나한테 잘하지, 나한테 맞추려고 애를 쓰고, 근데 규민이만큼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감당한다는 느낌이 안 드는, 근데 이 사람들은 나를 감당해내는 것 같아. 들 거라고, 변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이제 그런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다 추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로 받아들이고, 친구들이랑 놀고 왔던 날 다 걸리고 연락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잠든 건데, 근데 그것도 규민이는 되게 너무 순수했던 우리 혜은이가 놀러 나갔고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런 것도 혜은 씨가 다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혜은 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 예전에 못 놀아본 거 이렇게 좀 놀아보고 이렇게 친구도 더 많이 사귀고, 물론 제가 그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배제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아무튼 그런데 규민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근데 놀러 나갔는데 밤새 연락이 안 돼. 그러면 규민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겠냐는 거지. 그래서 순수했던 우리 혜은이가 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랑 좀 다를 수도 있겠다. 그게 1차 이별의 이유였어. 근데 여기서도 규민 씨가 난 되게 나만 좋아해주고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어려서 혜은이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랬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환상이 깨지고 나서 내가 혜은이를 너무 올가맨 것 같았다. 근데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20대 초반의 연애는 서로를 올가매요. 그런 면이 있어. 서로밖에 없고 이 사람이 나만 보면 좋겠고, 왜냐면 연애를 안 해봤으니까 더 불안하고 더 그럴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서로가 서로밖에 없었고 서로의 그런 것들을 되게 규제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그걸 미안하긴 쉽지 않지. 미안하다고 말하긴 쉽지 않지. 그래서 헤어지자 해서 헤어집니다. 근데 이때도 혜은 씨가 잘하자라고 마음 먹고 다른 모습 보여줘야겠다 하고 무슨 모습 보여줬어? 찾아가서 엉엉 우는 모습을 보였어. 물론 엉엉 울지 않았으면 두 사람이 재회를 못했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건 이때 엉엉 우는 모습으로 규민 씨를 붙잡았죠. 이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일단 마스크가 다 젖을 정도로 울었고 너무 보고 싶고 잘하겠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붙잡혀줬다. 근데 이때 규민 씨도 이거를 좀 후회한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를 너무 차갑게 대한 거지. 이 시점에서는 원래라면 바쁘고 그럴 때도 연락을 하고 상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규민 씨였는데 이제는 그냥 바쁠 때는 그냥 자기 일에 집중을 해버리는 그렇게 바뀌었겠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애쓰지 않겠다. 뭔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시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혜연 씨는 혜연 씨대로 그러니까 나한테 소홀한 걸 알면서도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림으로 바뀐 거지. 근데 예전에 연애하던 방식이 있잖아요. 규민 씨한테 바라는 게 있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고 말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기다림이 계속 스트레스지. 계속 쌓인다고. 그냥 그걸로 그래 이제는 바쁘겠지 이게 아니라고. 계속 마음속에 응어리가 쌓여. 그럼 이건 언젠간 터진다는 거지. 그래서 터졌다는 거예요. 응원해주는 모습. 응원해주는 거 좋지. 기다리고 응원하는 거. 상대가 바쁜 시점에서는 그러는 게 좋은데 여기에서의 혜은 씨가 기다리고 응원했던 그 목적이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응원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변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근데 물론 이 상황에서는 혜은 씨는 어쩔 수 없었어. 왜냐면 이 사람을 마음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강했을 시점이니까. 그거에서부터 마음이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응원하는 게 나한테는 너무 스트레스야. 그래서 마음속에 쌓이는 거지. 그게 쌓여서 서럽고 비참해서 규민이한테 서름을 토해냈는데 규민 씨 입장에서는 뭐야? 이 사람이 나에게 줬던 응원이 결국 다 가짜였던 거지. 서럽다는 게 돼버린 거지. 근데 물론 규민 씨가 조금 더 먼저 혜은 씨한테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이 날 붙잡아줬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힘들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이 사람이 쌓이지 않게 풀어줄 수도 있었지. 근데 그러기에는 둘 다 어렵고 그리고 규민 씨는 그 전에 혜은 씨에게 받았던 실망감이 컸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도 남들처럼 그냥 편안하게 이 사람 대할 거야. 나도 내 일에 집중할 거야.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더 이상 혜연이는 아니야. 내 일이야. 내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 일에 더 몰두했을 거라고. 그런데 그 몰두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이 사람이 서러움을 토해.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의 서러움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인생을 다시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혜연이로 올려놔야 되는데 그러기엔 지금 혜연 씨가 뭘 한 게 없지. 그 기점으로 봤을 때. 왜냐면 잘하겠다고 해놓고 응원하는 것 같다가 이 응원이 알고 보니까 응원이 아니고 서러움이야. 그러면 규민 씨가 봤을 때는 이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갈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사랑하는 마음, 미련이 남은 이런 걸 차치하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 때문에 서운해서 우는 거니까 그것조차 되게 철없고 보이고 싫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응원하고 기다려주는 그 시점은 혜은 씨는 스트레스였는데 규민 씨는 그래도 이 사람을 인정하는 시점이었다고. 내가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 삶을 인정해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한 방에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혜은 씨가 너무 열심히 하려다가 그게 터져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터질 수 있는데 그게 규민 씨 입장에서는 그 혜은 씨가 그동안 해온 노력까지도 다 의미 없는 거라고 느껴지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 나도 이 관계는 끝났구나. 그럴 수 있죠. 혜은 씨 입장에서는. 왜냐면 더 이상 규민 씨 삶에 나는 우선순위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 상대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경우 많아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나일 수 있어. 아니면 뭐 결혼하고서는 자식이 우선순위일 수도 있지. 이 사람은 내 삶을 우선순위로 잘 꾸려가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삶도 행복해지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로 가다가 또 이 사람과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변화가 있으면서 상대가 우선순위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혜연 씨는 과거에 규민 씨랑 사귀던 그 시점, 행복했던 그거를 이 첫 번째 재회를 했을 때도 그걸 기준으로 규민 씨를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서러운 거야. 성인으로서 이 사람이 직업을 갖고 자기 인생을 우선순위로 하고서 노력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서러움이 되는 거야. 근데 규민 씨가 봤을 땐 우리는 이제 성인이고 자기 삶에 있어서 발전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혜은이는 여전히 나랑 해외여행 다니고 그렇게 재밌게 살던 그 시절에 나만 기억을 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해줘야만 이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구나 라고 혜연 씨를 오해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규민 씨가 봤을 때 혜연 씨의 눈물이 철없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혜연 씨가 앞에서 우는데도 그 모습조차 보기 싫을 정도로 진짜 마음이 떴구나. 우는 모습조차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이때는 우는 모습이 보기 싫은 거야. 왜냐면 기다려주고 자기를 응원해주는 줄 알았는데 저 눈물이 그런 것들을 다 가짜로 만들어버린 눈물이었거든. 그래서 그 눈물이 오히려 더 싫고 실망스러웠던 거지. 눈물조차도 싫었던 게 아니라 그 눈물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헤어지게 됩니다. 혜은 씨에 대한 소개서를 보면 뭐 사랑한다고 자주 표현하고 싸우는 일이 생기면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이게 지금까지 규민 씨가 했던 일이겠지. 그러면 혜은 씨는 당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다. 혜은 씨는
멋있고 되게 독특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혜은이를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고 그게 제가 살아가는 데에도 가장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걸 배웠을까를 생각해보면 규민 씨는 되게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데 혜은 씨는 어때요? 지르는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인내심이 되게 강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때는 굉장히 어떤 고통도 감내하고 참는단 말이야. 그런 혜은 씨의 그런 저돌적인 면이 규민 씨한테는 많은 가르침이 됐겠지. 규민 씨는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걸 혜은 씨가 가졌고 그런 부분이 되게 멋있었을 테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부분은. 근데 이제 혜은 씨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 말에 나를 정리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아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별 후 새로운 사람과 연애 둘 다 해봤는데 이제 규민 씨는 비교되는 부분이 많긴 했다. 새로운 사람 만날 때 내가 되게 힘들게 연애했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혜연 씨를 만나기가 더 힘든 거지. 그러니까 혜연 씨를 만나는 그 긴 시간 동안 규민 씨는 어쩌면 첫사랑이었으니까 비교군이 없었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했겠지 규민 씨는. 그리고 되게 힘들었을 거고. 그리고 혜연 씨도 다른 사람 만나니까 규민이만큼 사랑을 엄청 많이 해줬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또 있구나. 근데 뭐 그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규민 씨가 일관되고 감정이나 이런 것도 잘 다스리고 굉장히 성숙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이 사람이 가진 거에 뭐 열등감이 있다 아니면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포장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부분을 사람들은 내가 지적했다고 받아들이더라고.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이 실은 더 성숙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이겨내가느냐가 사람 삶의 관건이지. 그러니까 그게 있다고 이 사람이 별로다 그건 절대 아니야. X와 다시 만날 가능성 이것도 조금 좀 의외인 부분이었는데 규민 씨는 반반이라고 해요. 안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은데 다시 만나면 흔들릴 것 같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안 만나고 싶어요. 근데 흔들릴 수도 있어. 규민 씨가 어떤 모습에 흔들릴까? 내가 가장 사랑했던 혜은 씨의 모습이 나올 때 흔들리겠지. 그게 뭘 거냐는 거지. 일단 그걸 생각해두고 혜은 씨는 차가웠던 규민이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그 기억이 너무 커서 새로운 사람을 선택할 것 같다. 되게 지금 상황과는 좀 다르잖아요. 반대죠.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는 포인트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리를 파헤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멘트들이지. 혜연 씨는 서운하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규민 씨는 혜연 씨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혜연 씨가 새로운 사람과 잘 된다면 좀 싫을 것 같다라고 규민 씨는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게 혜연 씨는 이제 규민 씨를 만나러 옵니다. 그 엑스룸에서 나오면 이제 만나러 오는 거거든요. 만나러 오죠.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이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 엑스룸 자체가 우리 되게 감정을 건드리잖아. 엑스룸을 갔다 온 혜은 씨도 실은 그 타격이 크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그 엑스룸에 있다가 또 나와서 규민 씨를 보는데 그 추억 가장 사랑했던 그런 그 긴 추억이 다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뭐 주마등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건 그 시간이 다 머릿속에 흘러갔을 거라고. 근데 규민 씨는 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혜은 씨가 좀 당황스럽죠. 왜냐면 규민 씨는 엑스룸 안 갔거든. 그러니까 엑스가 있다고 가서 만나라고 해서 앉았는데 얘가 들어오자마자 우는 거야 내 앞에서. 그래서 왜 또 울어? 라고 말을 하죠. 집에서 맨날 울면서. 그래서 눈물을 닦고 오래 기다렸어? 좀 얼마 안 기다렸어. 일상적인 얘기를 좀 시도하려고 하고 있죠. 혜은 씨가 웃지만 웃음을 보입니다. 이제 안 울겠어 라는 제스처인데 안 울고 음료를 주문하고 앉아서 엑스룸 보고 왔냐는 말에 규민 씨는 안 봤다고. 문자 보고 바로 여기로 왔다고. 언행일치. 그래서 아예 자기가 흔들릴까봐 안 보고 왔다는 말을 하거든요. 저런 것도 좋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리 이성과 단둘이 술을 마셔도 아무 일 안 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성하고 무슨 일 날까봐 단둘이 밤새 술 안 마셔 이 사람이 있어. 어느 쪽이 옳아? 후자가 나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상황을 이겨낸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에서 특별하게 행동한다? 그게 생각보다 그 베리에이션이 크지 않다고. 그 상황 자체를 안 만드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건 내 생각이야. 나는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도 착한 일 할 수 있는 사람의 얘기 아니라 나는 애초에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곳에 가지 않아. 더 예측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일이지. 규민 씨도 지금 그렇잖아. 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알아. 그럼 엑스룸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규민 씨가 잘못했다, 냉혈 인간이다 이게 아니라 규민 씨는 어쨌건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맞춰서 계속 행동하고 있지. 근데 혜은 씨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지. 혜은 씨 입장에서는 내가 엑스룸 갔다 오고 나는 거기 감성에 젖어 있는데 추억을 공유한 사람이 안 갔으면 지금 이 자리에 또 안 가고 그냥 왔어. 그럼 여기 마치 나 혼자 와 있는 느낌을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혜연 씨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혜연 씨는 또 눈물이 터지는 거야. 눈물이 터지니까 규민 씨가 이제 농담으로 수도꼭지 좀 잠가보라는 농담을 던지죠. 그래서 엑스룸 바로 안 볼래 이랬던 말에 나는 이제 상처받았다. 그래서 규민 씨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서 나는 그래서 아니까 안 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 수도꼭지가 잠긴 적이 없었다. 혜연 씨는 계속 울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규민 씨는 이 상황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도망가고 싶을 거라고 규민 씨 성격에. 그래서 눈을 마주치지를 못합니다. 모른다. 그래서 혜연 씨가 너 왜 이렇게 나를 모른 척하냐. 근데 규민 씨는 약간 거의 혼나는 아들 같은 느낌으로
아니 모른 척하지 않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말은 하진 않지만 벌써 좀 주눅이 들어버리죠. 혜은 씨의 저런 그 혼내는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애초에 규민 씨는 감정 기복이 있고 이런 어떤 분쟁에 가까운 그런 거는 또 피하고 싶고 감정 기복이 심한 그런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민 씨는 혜연 씨를 만날 때 부담스러운 면은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결핍이 있어서 그걸 채워주고 이제 그렇게 만나는 건 있었지만, 규민 씨가 사회생활을 하고 자기의 장점을 갈고 다듬었을 거라고요. 그런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미래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데 열심인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근데 혜연이는 여전히 예전에 머물러 있구나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요. 혜은 씨가 울면서 매달렸던 게 언제야? 1차 제외 때야. 그리고 2차 이별 때인 거지. 1차 제외 때 어땠어? 변하겠다고 울면서 매달렸지. 그때 뭐야? 혜은 씨가 규민 씨를 실망시켰던 시점이에요. 다른 즐거움,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 재밌게 지냈다라는, 근데 그때 울면서 매달렸잖아요. 그때가 규민 씨에게 떠오르고, 두 번째 이 울음은 규민 씨가 혜은 씨에게 실망한 시점이야. 나를 응원하고 기다려주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던 그런 것이 이 사람한테는 스트레스라는 걸 보여주는 울음이었거든. 그게 지금 혜은 씨가 자꾸 규민 씨에게 떠오르게 만드는 모습들이라고요. 그래서 규민 씨가 여기 환승연의 숙소 오기 전에는 보면 흔들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혜은 씨 울음 보면서 마음이 더 접히는 거야. 남자가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고 하는데 약한 면이 있지. 그런데 약한 면이 있으니까 첫 번째 이별 때 붙잡혔겠지. 그런데 두 번째 이별을 할 때 규민 씨는 그 울음의 의미를 다르게 새겨놨다고, 머릿속에. 그래서 혜은 씨가 규민 씨 앞에서는 차라리 처음에 만났던 발랄함, 밝음, 그런 모습에다가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그래서 뭔가 자기 인생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같이 보여주려고 애를 썼어요. 물론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야. 혜은 씨는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자기 인생에 충실한 사람이야. 근데 그런 게 전혀 어필이 안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변했고 자기 삶이 어떻다는 거를 백날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보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여주는 건 눈물이야. 그냥 집착이고, 규민 씨가 느끼기엔. 그래서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규민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혜은 씨의 이런 눈물이 어떤 거를 떠올릴지, 이 사람한테 어떤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만들지. 일단 가장 먼저 못 떠오르겠어. 도망가고 싶다지 뭐. 일단은 그거는 뭐 당연히 규민 씨 생각이 좀 그런 방향으로 할 테니까 일단 도망가고 싶다 할 거고, 두 번째는 저 눈물은 내 인생을 존중하지 않는 눈물이다가 떠오를 거라고. 그리고 예전에 이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던 그런 순간들의 기억이 떠오를 거고. 왜냐면 그 시점에 맞물려 있는 눈물이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지. 규민 씨가 어쨌건 흔들릴 여지가 있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본인도. 그러면 혜은 씨는 혜은 씨대로 좀 발랄하게 다른 사람이랑 잘 어울리고 이러면서 규민 씨에 대한 미련을 언급은 하되 그걸로 이 사람한테 부담을 안 주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이랬으면 규민 씨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쉽진 않아. 나는 규민 씨가 결국은 여기에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고 그냥 혼자인 상태로 나가게 될 가능성이 그래도 제일 높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게 물론 규민 씨랑 혜연 씨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 두 사람이 또 제주도 가서 또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혜연 씨의 밝은 모습이 또 나오고 예전에 사랑했던 그런 모습,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모습이 나오면서 또 서로의 인생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까지 보이면 규민 씨가 흔들릴 수 있지.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 규민 씨가 부담스러워했던, 실망했던 모습 느꼈을 때 보였던 태도만 지금 보이고 있으니 규민 씨가 혜연 씨한테 마음이 흔들릴지언정 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만 더 커져가는 거지. 그러면서 나 이렇게 못하게 대하잖아, 이렇게 또 혼내면 또 그냥 안 친한 느낌으로 또 거리 그렇게 둘 필요 없었잖아, 그러면 거리는 뒀지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막 살갑게 할 수는 없었지. 약간 이렇게 변명은 아닌데 약간 계속 이게 변명하는 태도로 말하게 되죠. 계속 선을 긋는 대답과 표정과 말투여서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지금 규민 씨는 계속 그 선을 긋는 말이죠. 단답형이기도 하고 그냥 뻔히 누구라도 할 법한 그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데 혜연 씨는 이제 계속 매달리고, 규민 씨는 네가 계속 이렇게 힘들어하면 네가 나중에 후회할 거다, 좀 마음을 잘 접어라. 하지만 혜연 씨는 이제 후회 안 한다. 원래 이제 혜연 씨는 한번 결정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규민 씨는 자리를 일어나고 혜연 씨가 혼자 남고 이 장면은 끝이 납니다. 이 장면에 두 사람의 대화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혜은 씨가 어떤 포지션을 취했어야 규민이가 입을 열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원래는 두 사람이 20살에 만나서 되게 즐거웠잖아요. 그 즐거웠을 때 혜은 씨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 거기에 성숙하고 성인이 된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 그때라면 여기 커피 맛있다, 이 커피 갖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음식 얘기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놀러 간 얘기,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최근에 어디 갔었는데 그거 참 재밌더라, 너 나중에 한번 가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즐거워할 만한 얘기, 아니면 뭐 영상 작업하니까 나도 항상 네가 사진을 잘 찍어서 그런 거 하면 정말 잘 어울린다 생각했어라던가, 뭔가 그런 이 사람의 일상을 존중하면서도 예전에 발랄하고 즐거웠던 그 시절의 나의 모습을 떠올릴 만한 그런 톤의 대화가 오고 갔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시점에 혜은 씨는 여기 숙소에 와서도 너무 한이 맺혔어. 한이 맺혔다는 표현은 좀 그런가? 어쨌건 이 기간 동안 너무 답답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의 어떤 표현, 이 슬픔의 감정을 억압했을 거라고. 어떤 감정을 억압하면 무조건 어떻게든 터져 나와, 병이 생기거나. 근데 그 슬픔이란 감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 감정이 생기면 그걸 표현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그 표현조차 제대로 못했다고. 그러니까 더 그 감정에 몰입되는 거야. 빠져드는 거야. 해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그 감정에 몰입하고, 규민이는 더 가질 수 없는 존재처럼 되고, 그러니까 규민이랑 말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자기의 울분과 슬픔이 터져나와.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은 안 하는 거지. 못하지. 근데 어떻게 해? 근데 여기에서 전략을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재회를 할 때는 이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조금 생각해가는 게 좋아요. 백날 말하는 거 소용없어. 한 번 딱 정확하게 말하고 그냥 그 변화를 이 사람이 느낄 수 있게 뭔가 힌트를 줘야지. 그걸 뭐 이미지적으로 줄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이 사람한테 잘 보여주지 않던 옷을 입는 것으로서 이 사람한테 그런 암시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도 가능하고, 만약 그날 보면서 모든 거를 해결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거야. 근데 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더 말로는 먹히지 않아. 그리고 눈물도 쉽지 않은 거지. 왜냐면 아까 보여줬던 그런 규민이 같은 경험을 대체적으로 한다고,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뭐 무릎 꿇고 뭐 눈물 흘리고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뭐 다 좋은 선택은 아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고 그렇게 뭔가 그런 자세로 상대를 잡는 것보다, 미안한 건 확실하게 미안하다고 하되 뭔가 상대가 원하는 걸 줘야지. 내가 가치를 낮추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드러내면 상대 입장에서는 나를 갖고 싶겠어? 난 여전히 가치가 있고 빛나는 사람이고, 물론 내 마음도 그대로니까 선택은 네가 해. 하지만 놓치면 후회할걸? 이 뉘앙스를 던져줘야 상대가 봤을 때 그게 아쉬움거나 후회가 남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갖게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고, 이거는 상대 입장에서 오히려 더 이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혜은 씨가 평소에 혜은 씨라면 더 규민 씨가 흔들리게 만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슬픔에 젖어 있어.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최소한 빠져나온 태도를 보여야 돼. 규민 씨가 행복했던 시절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 된다는 거지. 근데 물론 이건 어쨌건 혜연 씨 입장에서 만약 다시 만나고 싶으면 이렇게 행동해라라는 거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항상 목적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그 목적에 따르면 이렇다는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재회를 꿈꾸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에게 혹시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